놀랐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업이거든요. 사업은요, 항상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회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이 열을 해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 타이밍을 사장님들이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의 확장의 기회가 언제일까? 저희 누스킨을 봤을 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나라의 오픈입니다. 저희 누스킨 누스킨 코리아가 첫 오픈이 1996년이었습니다. 이때 뭐 김범준 사장님, 우리 박석범 사장님, 김범준 사장님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오픈하셨죠. 96년에. 그때 오픈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가네코 가츠미가 1993년에 오픈을 해서 거의 일본 마켓쇼의 9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나라도 거의 김범준 사장님, 박석번 사장님이 굉장히 70% 이상의 마켓쇼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때가 가장 또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디비전의 출현입니다. 저희 누스킨이 1996년에 들어왔는데 98년에 파마넥스라는 제약회사가 누스킨 엔터프라이즈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때 이제 디비전 마케팅, 누스킨과 그다음에 파마넥스의 디비전 마케팅으로 지금은 오히려 파마넥스가 누스킨의 최고의 안티에이징의 어떤 선두주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신제품입니다. LTO. 이 신제품의 출시가 사업의 확장의 가장 타이밍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출시의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스킨에서 굉장히 많은 LTO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LTO가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먼저 첫 번째요. 제품에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품에 정확하게 내가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절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즈랑 메타 시장을 놓고 완벽하게 제품 공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L2라는 거는요. 내 팀을 만드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 팀을, 내 조직을 만드는 기회거든요. 내가 몇 명의 팀과 이 L2의 기회를 맞이하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내년 조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나의 결단이에요. 아무리 신제품이고 정말 좋은 에이즈락 할아버지가 와도요. 사장님들이 나의 결단이 어떤 그런 게 없으면요. 똑같아요. 신제품이 와도 남의 일이고 남의 성공을 다시 또 박수 쳐주는 그렇게 또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세 가지로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분이 이제 빌 게이츠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게 바로 항암 치료제. 아직 암에 정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요새 치매가 가장 노인 문제 지금 최고의 어떤 그 화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이 빌 게이츠도 10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여기에 계속 연구 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어떤 CJ나 우리나라 어떤 그런 기업들도요. 사실은 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옛날에는 뭐 바이오나 제약에 굉장히 거기에다 집중 연구를 했다면 이 기업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지금은 최고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세계를 바꾸게 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제품 이해가 완벽하게 되시면요. 정말 앞으로 정말 가슴 뛰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기다릴 거니까 오늘 굉장히 사장님들에게 좀 심플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마이크로, 미생물과 바이옴, 생태계의 합성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의 건강의 최고의 척도가 바로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새 지금
요새 TV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그 하이라가 뭐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장님들 요새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너무 많은 의사들, 그다음에 어떤 교수들 이쪽 분야에 그분들이 계속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요. 2019년도에는 89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30조 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건기식도 따라서 똑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4,657억 원에서 2019년도에 6,440억. 그러니까 연평균 18%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건기식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도 이거 때맞춰 지금 이거를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의 원인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 유전자는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발현은 변할 수 있어도 인간의 이 유전자는요 제1 게놈 2002년도에 22,000개 우리 유전자 인간 게놈 유전자가 지도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 어떤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핀다거나 여러 가지 뭐 식습관이나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대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의해서 이게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그 질병보다 훨씬 많은 질병이 바로 환경 생활 습관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요 마이크로바이옴도 제2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내 거기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는요 내가 먹는 식생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은요 굉장히 여러 부위에 공생하는데 우리 사람의 피부 얼굴, 피부 표면에서부터 공생을 하면서 우리 입 점막, 그 다음에 안에 장내, 그 다음에 생식기, 소화기 이쪽까지 골고루 이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그 피부도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워낙에 지금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 지금 출시를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논문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신생아들 아기 태어났을 때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어떤 게 건강하다고 얘기하나요? 보통 자연분만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게 밖으로 나올 때 엄마의 자궁, 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과 그 장어는 무균이잖아요. 그 질 속에 거기도 좋은 유익균이 살고 있습니다. 약산성. 좋은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밖으로 나올 때 아기 입으로 엄마의 좋은 미생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역이 강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제왕절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배를 한순간에 공기 중에 나쁜 균하고 맞닥뜨리고 그래서 아기가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고 면역이 약한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종식 교수님인데 서울대 미생물학 거의 30년 동안 미생물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계속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고 논문도 많이 발표했고 이분 유튜브에 강의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의 이 그 미생물, 우리가 보통 장의 미생물은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 그냥 우리 장내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내 미생물, 유산균은요 절대 우리 몸 안에서 공생하지 못한대요. 2주면 없어진대요.
나그네 균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장까지 이 유산균이 굉장히 살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장에서 겨우 살아남았어도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은 우리 몸하고 공생관계가 아니래요. 우리 몸 안에 대장에서 공생하는 이 균들은요. 프로베텔라나 박테로로이데스, 페칼리박테리움 되게 어렵죠. 이 미생물이 우리 장하고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좋은 미생물의 환경을 가지면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양을 봤더니 우리 인간의 세포는 30조인데 마이크로바이옴 수는요 39조예요. 훨씬 미생물이 많아요. 우리 사람의 세포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에서 왜 어떻게 이 유산균이라는 이것들이 내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봤더니, 그러니까 이 유산균이라는 건 유익균이잖아요. 유해균을 차단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이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 들어가도 우리 프리바이오틱스, 이 식이섬유나 좋은 건강식품을 먹지 않으면, 식습관이 나쁘면요 이 유산균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산균하고 유산균 먹이,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거기서 대사사물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배양 건조물이거든요. 결국은 이 배양 건조물이 우리 장에서 좋은 역할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유산균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만들어낸 배양 건조물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 배양 건조물이 하는 역할은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어떤 그 짧은 사슬,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배양 건조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배양 건조물을 하는 역할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걸 만들어낸대요. 그 지방산이 우리 장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 다 보호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거기에서 쓰러져 나게 하는 게 바로 이 배양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이 지방산들, 그 지방산이 또 비만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의 변천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그 유전자 차이가 일반 제1 유전자 차이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리 몸에 처음부터 태어난 이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의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먹는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대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착한 탄수화물이나 야채나 엽채, 단백질 이런 류예요. 그걸 미생물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먹는 게 뭔가요? 나쁜 탄수화물, 쌀밥, 뭐 설탕, 뭐 정제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뭐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배달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이 위에서요 금방 소화가 된대요. 절대 그 찌꺼기가 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장까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요, 이게 과연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인가를 보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라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도 우리가 그 생물들을, 그 동물들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잖아요. 먹이를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이 미생물이 살아남으려면 미생물에게 좋은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정말 배달 음식들이 완전히 판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반반 식당, 우리가 먹는 거 반,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거 반,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발염이 내 장에서
정말 발연기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이유가 아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음식들이에요. 항생제, 우리가 그다음에 식사, 정제된 탄수화물, 과로,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는데, 이게 사람의 대장이거든요. 사람의 대장에 그 대변이 있잖아요. 대변을 연구를 했어요. 암에 걸린 사람과 그다음에 굉장히 건강한 장을 가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그 사람의 대변을, 그 안에 미생물을 검사했더니 이 대변에가 보통 미생물이 30%가 산대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미생물의 분포도가, 암 걸린 사람, 아토피, 막 이런 치매나 우울증 거기 걸린 사람들의 그 대변의 미생물은요, 완전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진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 조직도를.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황폐가 됐을 때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아토피, 갑상선, 루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염. 그러니까 아까 그 장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대장애가 사람들이 그거를 그 일반적인 이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미생물이 먹을 게 없으면 장내 미생물이 뭘 먹고 사느냐면요, 장 점막을 뜯어먹고 살아요. 장 점막이 이 미생물하고 그 세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장 점막이거든요. 굉장히 얇아요.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한 겹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영양분을 골고루 장으로, 세포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 점막이 굉장히 얇대요. 그런데 이 장 점막이 얇은 점막을 이 미생물들이 뜯어먹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병들이 크론병, 그 다음에 장누수, 아주 작은 틈을 타서 그 통해서 우리가 먹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어떤 독소, 그런 것들이 세포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병들이 이런 면역질환이나 그 다음에 대사질환들, 당뇨, 지방간, 대장암, 뇌질환, 이게 결국 뇌까지 가게 되면 어떤 우울증이나 자폐증, 파킨슨, 치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폐도 제가 아까 신생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연분만이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장내 미생물이 황폐화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디시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변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그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 방법이래요. 그리고 설사 이식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식생활에 이거 바뀌어버리면 또 다시 도로하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습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요, 그래서 나온 게 건기식입니다. 이거라도 먹어서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9월의 에이즈랑 메타인데, 이 에이즈랑 메타 핵심 포인트는요, 7년 전부터 이 회사가 앞서서 지금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포젠이라는 최고의 그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이 회사를 같이 합병을 해서 이걸 계속 연구 개발해서 5건의 발표된 연구와 그 다음에 333, 이게 뭐냐면 3종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3종의 유산균, 그 다음에 이 3종의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딩을 넣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그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죠.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식이섬유,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2개가 만들어낸 배양 건조물까지, 이 3가지를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메타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빠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 습관이 그래도요, 어떤 분은 병에 걸리고 어떤 분들은 병에 안 걸려요. 어떤 분들은 그 약을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빠른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좀 느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딩이 여기 함유되어 있어요.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 라이스. 결국은 아까 그 우리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봤더니 무지개 빛깔, 오색 빛깔 무지개. 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띤 이 식품들이 우리 사람 몸에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래요. 그 중에서 보라색 열매, 보랏빛. 이게 바로 퍼플 안토시아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평균 이 퍼플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하루에 25mg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메타 제품에는요. 그거의 10배, 215mg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장의 미생물이 이것만 먹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된 원료, 아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효능들이 바로 그러니까 블랙커런트, 뭐 대량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들어가 있고 강력한 항산화, 노화 방지, 눈 건강 항암, 비타민 C, 활성산소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빌베리도 마찬가지고요. 블랙라이스에 이런 최고의 어떤 그 효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속에. 그래서 이 파마넥스 결국은 2010년도에 에이즈락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 파마넥스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2016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에스트라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이제 에이즈락이 나오면서부터 알스퀘어드 그다음에 TR90 유스스펜까지 이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어때요? 누스킨보다요. 파마넥스가 훨씬 매출이 높습니다. 2013년도에 TR90가 3개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800억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MBC, KBS 이렇게 공중파 언론에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때 제가 커미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경숙 사장님이 2억이 넘으셨고요. 우리 김내진 사장님이 1억 2천이었습니다. 제 수입이 이때 5,500만 원이었어요. 평범한 주부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2016년도에 560억을 한 유스스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디어 10월 달에 에이즈랑 메타가 출시가 됩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의 메타 제품이면은 다 먹어야 돼요. 초등학생부터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에이즈랑 메타를 다 드셔야 되거든요. 요새 얼마나 많아요.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설사, 변비부터 시작해서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병들. 이 메타를 드셔야 되는 대상이 거의 전 국민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 메타 시장이 얼마만큼 큰지 알겠죠? 사장님들 진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락 제품 포지셔닝은 그동안에 우리가 유스스펜이나 그다음에 알스퀘어드, 에이즈락 TR90 이런 거를 단독으로 드셔서 효과가 못 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메타하고 같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시너지가 나고요. 특히 TR90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비만을 막아줍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메타를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사장님들 지금 괌을 지금 다들 목표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패키지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6개 세트에 81만 원이고 이게 500PV입니다. 500PV면은 지금 회사가 원래는 우동 신제품 출시 때 루비가 일단 대상이었거든요. 항상 루비 선판매였는데 이번에는 이 회사가 BR 선판매로 바꿔버렸어요. BR 선판매. 그냥 무조건 9월까지 사업자 하면 이걸 10세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장님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메타 시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이 사업자들이 이걸 갖고 뛰라는 얘기예요. 2000 BR 시대잖아요. 이걸로 빨리 사장님들이 내 조직을 만들어낸 회사에 엄청난 이게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보세요. 지금 8월이죠. 이제 이게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거라서 8월인데 8월 20일이 아니고 20일까지거든요. 8월 20일. 20일까지 사장님들이 지금 TR90가 13일이니까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빨리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LOI 진행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빨리 사업 진행을 하시고요. 에이즈락 TR90로
나 혼자 지금 BR이라면 사장님들이 빨리 4명, 이 메타 시장을 사장님들이 설명을 해서 나랑 같이 뛸 사람 4명을 빨리 배출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TR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최고 이거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말까지 이걸 BR을 배출을 해서 10월달 메타 시장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뛸 사람, 일단은 루비랑 같이 뛸 사람을 확장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보시면 과음을 어떻게 달성하냐, 제가 한번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사장님들 보시면 지금 8월이죠. 그러면 나 혼자 혹시 사업자이신 분들은요, 제가 4명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8월 13일까지 TR 라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TR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00BR로 4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커미션이요, GV가 총 11,000이 됩니다. 내가 3,000하고 내 4명이 2000BR로 4명을 2,000씩 찍었을 때, 그러면 커미션이 대충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8월에 2000BR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없잖아요. 아직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9월에 사장님들이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블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0씩만 해도 1000포인트만 4명이 하자는 거예요. 1000만. 그러면 커미션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지는 돼요. 4명이. 그래서 커미션이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메타 시장에서 내 4명이 그러니까 이 8월 9월에 이 메타 시장을 위해서 사장님들 열심히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세트를 사장님들이 유통을 시켰을 때 내 커미션이 얼마가 되냐. 나 혼자 8월 달에 혼자 사업자였는데 4명을 2000BR로 했을 때 10월 달에 커미션이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000 GV가 돼요. 왜냐면 10세트에 500 PV니까 커미션 400만 원이 사장님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어떤 돈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아마 본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드셨던 분들은요. 내년 1월 달에 본판매가 됐을 때 다 드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소비자 시장이 1월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1월 달부터는요. 노동 수입이 아니라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권리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월세 수익이 1월 달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11월 달에 사장님들이 또 선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1000씩만 한다 그래도 어때요? 괌트리 5만 GV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괌이 12월 달에 사장님들 완성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사장님들 지금부터요. TR 라인트로 반드시 루비 달성 목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사장님들이 이 메타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조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제가 그 누스킨 매니아였다가 소비자로 사업은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2010년도에 제가 우리 이경숙 사장님, 김래진아 사장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거를 사업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갔던 홍콩 컨벤션 여행입니다. 이때 제 모습 사장님들 진짜 아줌마죠.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때만 해도요. 정말 이 누스킨 사업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목표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이지락 이 제품으로 완벽하게 공부가 되면서 2013년도에 TR 라인트로 정점을 찍고 제가 7년 만에 평범한 주부가 12억을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스킨의 비전과 가치거든요. 저는 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선택과 결단. 그러니까 지금 29일 되어 있는데 오늘이 8월 8일인가요? 8월 9일이죠. 8월 9일이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7년 동안 소비자였다가 그때는 피부는 좋아졌지만요.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이거를 비즈니스로 보면서 제가 사업으로 제가 이거 보게 되면서 그때 선택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결단을 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사장님들도 지금 메타 시장이 정말 사장님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년 전과 5년 후를 한번 사장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 8월, 9월에 사장님들이 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변화가 없거나 지금 또 혹시나 더 안 좋아졌다면요.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사장님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제가 이때 선택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인생과 노후까지 바꿨습니다. 저희는 파마닉스 임상이 되게 많아요. 저희 남편도 가정의학과 의사고 저희 가족들이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굉장히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굉장히 비만이었고 지방간에다가 고혈압 약도 10몇 년째 먹고 있었고 늘 건강이 안 좋았어요. 물론 처음에 반대했죠. 이 사업을 할 때. 근데 저희 남편이 파마넥스 에이즈락을 공부하면서부터 성분을 보고 저희 남편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걸 지금은 뭐 에스트라2 빼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고 환자들이 다 얘기해요. 이렇게 건강해지셨냐고. 10년 전보다 더 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파마넥스 소비자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막내 남동생도 파마넥스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B형 간염, 활성 바이러스 보균자였는데 의사가 나이가 젊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3년 후를 기약을 못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제품을 알면서 제가 효과를 보니까 저희 남동생은 너무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마넥스 자료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보냈고 이분이 파마넥스의 굉장히 좋은 어떤 성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러면서 3년 정도 먹기 시작했고 너무나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막내 여동생도 이번에 TR 이번에 또 세계를 유통하면서 이번에 사업자가 됐거든요. 저희 막내 제부도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완벽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정말 돈을 떠나서 정말 이 건강의 임상이 나오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어떤 가족으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진짜 이 에이즈락 메타 시장에 사장님들 주인공이 되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유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오늘 정말 이 에이즈락 메타 시장을 위해서 결단을 하셔서 내일부터 사장님들의 운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2012번 10월 달이요. 그냥 남의 성공이 아닌 나의 정말 최고의 성공으로 사장님들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이경수 사장님 뛰어넘는 분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패밀리그룹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에이즈랑 메타 저도 11년 사업했지만 이렇게 가슴 뛰는 시장은요. TR9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사장님들 이 가슴 뛰는 시장을 꼭 사장님들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